부적 NFT도 나왔대요. 세계 최초로 부적 NFT를 만들었대요. 아주 그냥 의미가 없는데 120억이 넘는데요. 자, 이게 현재 차트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냐면 단톡방에 사람들에게 이제 브리핑을 한번 했어요. 자, 여기서부터 무지성으로 올라갔죠. 바닥 따지기는 다 됐고요. 약간의 어센딩 차트처럼 비슷하게 갔습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부터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갈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어센딩 비슷한 차트가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두 가지로 본다면 자,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떨어지고 여기서 주면서 반등을 주는 차트를 만들어서 올리는 차트를 만들지, 나 너무 급하게 가진 않을 거야. 여기서 눌리면서 여기서 바닥을 다지는 척하고 눌리고 그 다음부터 쏘는 이 차트를 만들 것인지, 둘 중 하나의 움직임이 나올 것이라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약조정도 아니고 첫 번째는 올라가기 위한 발판을 만드는 단기적인 쇼트 자리고요. 1번은 횡보, 2번은 약조정 후 우상향 만드는 차트를 만들 것 같다는 그렇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어센딩으로 만약에 갈 것 같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자면 단편적으로만 봤을 땐 그래요. 자, 이 차트에서 얘가 여기서 이제 어센딩으로 갔을 땐 이런 식으로 차트가 꺾이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차트가 꺾였을 때 이 바닥과 이 바닥 지점이 거의 동일하죠. 그러면 이렇게 바닥 지점과 바닥 지점이 동일할 때 그럼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진 기준을 잡아보면 5.8% 가량이 나와요. 여기서부터 비트가 올랐죠. 자, 그러면 여기 기준부터 5.8% 잡는 거죠. 그러면 오르는 양도 어디예요? 42.5K까지 오르겠죠. 그러면 대체적으로 42.5에서 조정이 올 것이냐 안 올 것이냐에 대해서 이 부분을 좀 중요하게 팩트 체킹을 하고 가면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입니다. 자, 방송 시간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아침 8시부터 12시까지, 그리고 저녁 방송은 저녁 9시부터 1시까지 진행을 하는데요. 기분이 좋거나 필이 탈 때는 좀 방송을 오래 해요. 어제는 거의 한 10시간 좀 넘게 방송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주말도 웬만하면은 방송을 하려고 하는데 주말에는 부득이하게 못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좀 이해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최대한 방송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더 방송 볼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바로 PPT 먼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이에요. 인플레이션 발로 이제 비트코인 급락장, 일생일대의 비트C 매수 기회가 어제 왔다고 했죠. 제가 분석했던 결과대로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스들을 많이 제공을 해드렸는데 스윙을 하신 분들이나 참고를 하신 분들은 좀 도움이 많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매일매일 제가 이제 분석을 조금씩 해드리고 있는데 그게 나름대로 잘 맞았어요. 칭찬받을 겸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사실 이거는 볼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은 이렇게 봤다고 하지만 우리도 똑같이 봤잖아, 그죠? 엄브렐라 네트워크 솔라나 기반의 오라클 솔루션을 출시했다는 겁니다. 디파이 관련해서 이제 슬슬 고개를 들 수 있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비트가 오르게 되면은 이제 같이 오를 상황이 조금 올 거다, 그런 느낌이죠. 자, 그리고 SKT 메타버스 플랫폼이요, 연내 NFT 마켓에 출시가 됐다는 거죠. SKT에서도 이제 슬슬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거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 재밌는 얘기죠. 시바이누가 로비누드 상장 소식으로 35%나 상승을 했어요. 도지코인 이후로 이제 밈코인 중에 이제 유명한 것이 시바코인인데, 밈코인 코인들은 확실히 펌핑이 이빠이 되긴 해요. 지금 우리나라의 거래소에 상장이 되지 않은 거 치고는 정말 시바이누가 아직도 대폭 상승 잘하고 있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얘기가 많이 들린다는 거는 당장은 좀 조심하시다가 다음번 조정 때는 여러분들이 들어가 볼지, 아니면은 나름대로 저점이시면 한번 진입해 보시는 거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히 나름대로 가치 있는 코인이라고 생각은 해요, 사실 시바코인도. 자, 세럼 22일에 이제 번트 파이낸서 세럼 서퍼스 NFT 시리즈를 출시한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땐 메타버스가 짱이에요. 게임 관련된 것과 메타버스가 결국엔 짱입니다. 메타버스 탈중화된 이제 뭐 게임, 뭐 이제 부동산, P2E 관련 그런 쪽이 확실히 돈돼 나중에. 자, 그리고 플로우 퍼블리시드 NFT 팀과 파트너 체결을 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 애널리스트들이 일생일대 구매 기회, 아까 처음 내용과 비슷해요. 저번에도 우리 비트 불장 시작 전에 이렇게 얘기 신호탄 한번 나왔던 거 아시죠? 슬슬 신호탄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코스모스 개발사 이그나이트 1.5억 달러 규모의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 발표를 했다는 겁니다. 아톰 자체가 나름대로 호재는 많이 나오는데요, 호재 나오는 거에 왜 그렇게 딱히 뭐가 없어. 그래서 저는 별로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거 정도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 아이콘도 비슷해요. 아이콘 기반의 암호화폐 스테이킹 및 예치 보상 서비스 아이콘 파이. 아이콘 재단이 아이콘 파이 내에서 ICX 토큰 수합 지원을 5천만 개의 ERC20으로 기반으로 ICX 토큰을 발행을 했다는 건데요. 이더가 오르면 같이 오르는 개념인 거예요. 그냥 쉽게 설명하면. 자, 그리고 독일 축구 매치 원풋볼 플로우 기반으로 NFT 마켓 론칭 예정이라는 거예요. 지금 플로우가 조금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죠?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암시하고 생각하고 가시면 돼요. 아, 플로우가 생각보다 말이 많네. 자, 포모페이 리테일 업체 대상 암호화폐 결제 솔루션을 출시한다고 하는 건데요. 디지털 결제 토큰 결제가 가능해졌다는 설명이에요. 싱가포르 리테일 업체들이 이제 한다고 하는 건데, 리테일 업체를 위해 암호화폐 결제 솔루션을 냈지만 우리는 듣도 보도 못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코인도 아니고, 그죠? 사람들끼리 말이 나오고 그 다음 보셔도 늦지 않아요. 사실 조금 더 안전할 때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플랫폼 플랫지에서 암호화폐 기부를 허용했다는 건데요. BTC, 이더리움, USDT 기부가 우선 지원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사용자는 기부받는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전환도 된다. 이런 것들 보시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 드십니까? 저는 좀 그런 생각 들어요. 암호화폐가 얘네들이 이제 안주하다기보다는 뭔가 이제 계속적으로 해보려고 시도를 하고 있다. 이제 뭔가 하나하나씩 체계가 잡혀가야, 그래야 이제 ETF 승인도 날 것이고, ETF 승인이 나고 나면 비트가 떡상이 한번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회가 오거든요. 나스닥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회를 한번 노려보면서 비트코인이 하나의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왔으면 좋겠어요. 남들보다 우리가 조금 더 빨리 시작했고, 우리가 물론 피를 많이 봤지만 지금 우리가 저점이었을 때 우리가 더 많이 돈을 벌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가능하다고도 봐요. 물론 비트코인으로는 늦었어. 다만 알트든 이더리움이든 다른 쪽으로 우리는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잘 버티셔서 꼭 다 같이 나중에 큰 돈 버셨으면 좋겠어요. 테라 LFG에서 이제 1225억 원 상당의 BTC 추가 매입을 했다는 거. 얘가 하고 나서 오른 건가? 테라 이 사람 하고 나서 꼭 잘 오르더라, 비트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비트가 좀 올라요. 이 사람 샀다 그런 다음에. 처음에는 힘 없는 줄 알았는데 결국에 비트 미친 듯이 올랐잖아 또, 그죠? 자, MBC 샌드박스 네트워크와 글로벌 메타버스 NFT 업무 협력 체결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알고 가셔야 될 게 딱 그거야. 제가 미친 듯이 샌드박스 내용을 갖고 오잖아. 샌드박스는 그냥 매수 때려놓으면 된다니까. 나는 솔직히 그래. 샌드박스 뭐 엑시, 지금 우리가 아무리 물렸든 어쨌든 언젠가는 크게 오를 놈들이야. 쉽게 설명하면 이거지. 개미들이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요. 샌드박스나 뭐 엑시나 그런 게임들은. 왜냐? P2E 관련된 거기 때문에 스테이킹이 돼? 또는 게임 안에서 돈을 벌 수도 있죠. 할 수 있는 방향이 많단 말이에요. 샌드박스가 그리고 협력을 되게 많이 하죠. 협업을 많이 한단 말이야. 샌드박스 안에서 해먹을 수 있는 게 되게 많거든. 그리고 엑시도 게임을 계속적으로 개발하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를 보고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친구들 있잖아. 우리가 이 당장 앞이 아닌 미래에 이것으로 돈을 벌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꼭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지금 클레이타워를 사놓은 이유는, 클레이타워의 이제 캐릭터도 나중에 민팅을 할 거예요. 클레이타워 캐릭터도 민팅을 할 거지만 저는 층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내가 이번에 비트 좀 물려가지고 못 샀는데 20개밖에 못 샀어요. 지금 아직도 한 50개까지 추가 매수해야 되는데 그만큼 지금 엄청 원해요. 왜냐? 부동산 관련된 거니까. 부동산이 망하는 거 봤나요? 자기만의 그 신조와 곤조를 갖고 해야 돼. 죄송합니다. 말이 길었습니다. 자, 이제 BTC 거래소 거래 수수료가 역대 최저 해시레이트는 상승세라는 겁니다. 글래스노트가 주간 온체인 보고서를 통해서 거래 수수료가 역대 최저 수준을 됐고요. 해시레이트는 상승세가 이어가고 있다는 거. 이거 부분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삼성 뉴질랜드 법인으로 NFT 발행을 했어요. 그래서 구매하면은 갤럭시 탭 S8 해준대요. 저도 세타랩스를 받았거든요. 이번에 갤럭시 제가 울트라 22를 사면서 세타랩스를 받았는데 이런 거 사람들이 약간 군침 돌죠. 근데 이 사진 작가들로 해서 이 사진을 구매하는 거 이거 솔직히 좀 별로예요. 엑시 인피니티 버그 파운티 프로그램 출시했다는 건데 대표적인 돈 버는 게임 P2E 엑시 인피니티 개발사 스카이마비스가 버그 바운티 프로그램을 출시했어요. 스카이마비스가 12일 공식 블로그를 통해서 스마트 계약과 웹 관련 취약점을 제보한 이에게 최소 1000달러에서 최대 100만 달러의 사례금을 지배한대요. 그때 그 3월 달에 엑시 완전 개나락갔을 때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 6억 달러 가량을 이제 탈취당했을 때 그때 생각하면서 이미지 세탁하려는 것 같은데 열심히 세탁해서 엑시 인피니티가 다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엑시 인피니티 몰빵 때리자마자
지금 엑시가 20%나 떨어지고 정말 가슴이 많이 아픈 지금 상황 속에 놓여 있거든요. 우리 엑시가 저에게 다시 좀 기세 등등하게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믿고 보는 엑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커크체인 메인넷 1.6 버전 업데이트 완료, 보안 강화를 했다는 거고요. 이 부분 내용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부적 NFT도 나왔대요. 도쿄의 부적은 주로 악한 기운을 누르거나 별자리 운을 주는 것으로 부적에 적혀진 한자들은 자연을 정교하게 묘사하고 있어 우주의 작동 원리를 형상화하고 있다. 세계 최초로 부적 NFT를 만들었대요. 아주 그냥 의미가 없는데 거래액이 120억 달러를 넘어선 정도로 급성장 중이랍니다. 참 웃기죠? 저는 생각지도 못했던 이거에 사람들이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는지 모르겠네. 그죠? 120억이 넘는데요. 야, 전직 나사 우주비행사 스콧 켈리가 우크라이나 지원 NFT를 완판이 됐다. 고릴라 슈트를 입고 있는 스콧 켈리의 이미지로서 디자인이 된 건데요. 그거를 해서 우크라이나 지원 비영리 단체 GEM에 기부가 될 것으로 전했다는 거죠.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내용입니다. 폴리곤이 2022년까지 탄소 배출량 마이너스 목표 설정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 좋은 내용이고, 이를 위한 첫 단계로는 클라이 마다오 온체인 탄소 마켓인 클라이마 인피니티를 통해 40만 달러 규모의 탄소 배출권을 구매할 계획이라는 내용이에요. 자, 일단 내용은 여기까지로 마무리를 시황을 정리를 할 것이고요.